안녕하세요, 김현필입니다. 계속 올리브 오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요즘 거의 올리브 오일 홀릭이라고 그러나요? 덕후라 그러나요? 거의 뭐 매일 올리브 오일만 생각하고 있고, 사실 이제 브랜딩 올리브 오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아직 이 영상을 찍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직 뭐 미숙한 점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해주시는데,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PPT처럼 하면 끝까지 안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옆집 아저씨처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컨셉을 한번 바꿔보려고 그러는데요.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럼 다시 한번 브랜딩 올리브 오일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, 사실 올리브 오일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종에 따라 막 그 영양, 맛, 향이 다 틀린데, 이때까지는 클래식 올리브 오일은 단일 품종, 그러니까 집 앞에서, 자기 집 앞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레치노가 난다. 그럼 순이 집 앞에 레치노가 나면 그 레치노 따서 그 압착해가지고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었거든요. 그럼 한 2, 3천 년 됐겠죠. 옛날에 뭐 우리 성경에도 보면 노아의 방주 시대 때부터 올리브 나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,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정도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면서 로마 시대에 올리브를 압착해서 오일을 만들어서,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아주 크니까 오른쪽 뭐 동로마, 서로마 쪽으로 올리브 오일들을 많이 전파를 하고 압착해서 먹는 오일을 전파했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올리브 오일의 이제 정설입니다. 정설. 그래서 이제 그 압착하고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만들어냈는데, 다시 돌아가면 마르코 집 앞에 레치노가 자란다. 그러면 레치노를 따가지고 레치노를 이제 오일을 만들어 먹었고, 꼬라띠노가 자란다. 그럼 꼬라띠노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먹었단 말이죠.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현대사회도 많이 이제 그 뭐 인터넷의 발달은 두 번째 치고 이런저런 교류가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집 앞에 있는 내가 키우는 올리브 나무에서 먹은 것들을 이렇게 먹으면 그게 올리브 오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. 근데 옆집에 가서 다른 품종을 먹어보니까 그것도 맛이 좀 틀린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과일이니까 과일마다 다 자기의 맛과 향과 영양 성분이 다 틀리다, 뭐 이런 거거든요.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왔어요. 근데 이게 올리브 오일 어떤 거는 좀 매콤한 맛이 많이 나고, 어떤 것들은 뭐 과일 향이 나고, 뭐 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보니까 요리하는 셰프들이 자기가, 특히 이제 미슐링 셰프 같은 사람들은 말이에요, 자기 하는 요리에 필요한 올리브 오일들을 한 7, 8가지를 갖다 놓고 자기 요리를 한단 말이죠.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. 스트레스 좀 받겠죠. 그 다음에 또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. 마르코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. 야, 옆집에 마띠아 엄마 말이야, 그 올리브 되게 맛있던데 우리 집 거는 왜 이래? 네가 요리를 잘못하는 거 아니냐? 뭐 사실 올리브 오일 가지고 그 소스나 드레싱으로 사용하는데 뭐 특별하게 그게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 있겠습니까? 사실 그게 그 맛 그대로인데요. 그래서 이제 마르코 엄마는 옆에 마띠아 엄마한테 가가지고, 마띠아 엄마, 마르코 아빠가 나한테 잔소리를 해. 무슨 잔소리를 해? 아니, 우리 집 올리브 오일은 맛이 없대. 근데 마띠아 건 되게 맛있대네. 근데 뭘 쓰는데 올리브 오일 그래? 그러니까 나 저번에 친정에서 보내준 건데 이 친정에서 보내준 올리브 오일 쓰니까 이게 맛이 좀 틀리더라고. 향도 좀 더 나고 말이야. 그래? 그럼 올리브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구나,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단일 품종 올리브 오일들을 이렇게 먹어보면 호불호가 완벽하게 갈립니다. 마띠아 아빠는 모를 수는 있으나 마르코 아빠는 마띠아네 집 올리브 오일이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? 그래서 단일 품종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그 각각의 특징에 따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, 근데 이게 미슐링 셰프 입장에서 보면 그 품종의 특징 때문에 자기가 만드는 요리들의 어떤 요리에는 어떤 품종의 올리브 오일을 써야 된다는 그런 경험치들이 상당히 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되게 매운, 예를 들면 성분, 즉 예를 들어 우리가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코르네이키 같은 성분의 올리브 오일을 갖다 놓고 샐러드에 넣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.
그러면 샐러드가 매워질 거 아닙니까? 물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겠지만 그 미슐랭 셰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요리가 완벽해야 하는데 갑자기 샐러드가 매운맛이 난다?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샐러드에 넣어야 되는 향긋한 올리브 오일을 써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이 올리브 오일을 7, 8가지 갖다 놓고 자기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일반 가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? 일반 가정에서도 아빠는 이게 좋아하고 엄마는 이게 좋다. 그래가지고 그거를 몇 개씩 갖다 놓고 올리브 오일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? 실질적으로. 물론 선물을 몇 개 받으면. 그래서 이제 셰프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. 야, 이거를 밸런싱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올리브 오일은 없을까?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근데 밸런싱이 잘 맞으려면 어느 정도의 영양, 그 다음에 맛, 향이 밸런싱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야, 이걸 한번 혼합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올리브 전문가들을 만납니다. 그 전문가들은 이 품종이 언제 재배가 되고 어떤 맛이 나며 어떤 향이 있다. 그리고 영양 성분은 어떤 것이 좋다라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이지요. 그러면 이거 한번 섞어 봐 주십시오. 섞어서 우리가 진짜 널리 쓸 수 있는 올리브 오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. 그렇게 시작한 것이 블렌딩이에요. 근데 이거는 물론 올리브 오일이 먼저 한 건 아니고요. 사실 와인이 먼저 했어요. 와인도 포도 품종에 따라 맛이 다 틀리잖아요. 저 밑에 시칠리아 쪽 가면 말이에요. 상당히 당도가 높은 포도가 나기 때문에 걔네는 발효하는 순간 이 알코올들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저쪽 밑쪽으로 가서 폴리아나 시칠리아 쪽 와인들을 보면은 약 한 14도, 15도 되는 와인들 상당히 많아요. 그것도 품종에 따라 틀리거든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토스카나 쪽, 우리 끼안티 하는 산조베제 쪽, 그 산조베제 맛은 또 향긋한 사과 냄새가 나잖아요. 그래서 여성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잖아요. 근데 또 이쪽 또리노 쪽, 우리 라바짜 커피로 유명한 이 또리노 쪽, 아니면 뭐 피아트 자동차로 유명한 또리노 쪽 가면 그쪽에는 또 아주 풍부한 이 바디감이 있는 넷비올로 품종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품종들마다 얘네의 특성들이 다 틀리는 건데,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브랜딩해서 아주 좋은 브랜딩 와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? 올리브 오일도 실제로 호불호가 완벽하게 갈리는 이 단일 품종을 우리 미슐랭 셰프들의 필요에 의해서, 그리고 올리브 전문가들의 노력에 의해서, 그리고 또 뒷받침되는 게 뭐냐면 과학적인 이 어느 정도의 기술이에요. 왜냐하면 올리브는 품종마다 재배 시기, 수확 시기가 다 틀리거든요. 옛날에는 수확하고 바로 짜가지고 놔두고 유통을 했어요. 근데 이거 바로 짜서 유통을 하고 해야 되는데, 이게 섞으려 하면, 예를 들면 품종 여러 가지를 섞었을 때 이 품종이 재배되고 수확되는 시기랑 B 품종이 재배되고 수확되는 시기가 틀리잖아요. 그럼 이 두 개의 격차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보관법이 연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한 3, 40년 전 정도에부터 이런 기술의 도움,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의 도움, 그리고 해박한 전문가들의 품종별 지식,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때부터 비로소 블렌딩 올리브 오일을 생산하기를 시작합니다. 브랜딩 올리브 오일이 왜 이제 시작되었느냐,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. 다음 시간에는 어떤 브랜딩 오일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. 감사합니다.